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벌써 10주차 1강인데요.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언어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개념 및 종류, 세 번째, 언어의 특징, 네 번째,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 문화 시간, 첫 번째 시간, 이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와 사고, 또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어가 있으면은 언어와 이제 사고와의 관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언어와 사고는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언어는 사경을 작용하기 때문에 뭐 하살표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주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언어 가운데 고운말을 쓰게 되면은 그 고운말을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고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쓰게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언어가 이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사고가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고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사고와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운 말을 쓴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사람은 또 좋은 말, 고운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언어와 사회도 관련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언어와 사회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지역마다 이제 언어가 이제 우리 지역마다 언어를 우리 뭐 사투리, 방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부추라고 그러는데 뭐 경상도에서는 뭐 정구지라고 그러고 뭐 또 전라도에서는 소리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제 소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절파, 푸추 이런 식으로 절파는 경기도라고 그럽니다. 푸추는 강원도. 그래서 부추를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것은 이 언어도 일단 지역 사회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게 쓰이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이 이제 언어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그런 이제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쓰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언어와 사회도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문화와 이제 언어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언어와 문화도 관련성이 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돼 있죠. 농경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쌀에 대해서 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린 이제 모죠. 이제 어린 벼가 모죠. 그다음에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그리고 쌀이 되고 그게 또 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 벼, 쌀, 밥 다양하게 이제 영어에서 라이스라는 게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농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것. 그래서 언어가 문화의 관련성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예전에는 에스키모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생고기를 먹는 사람이라 해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해서 요즘은 이제 이누이트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이 이누이트족들은 뭐 얼음집도 짓고 뭐 이누이트족은 얼음집을 지어야만이 잘 지어야만이 이제 좋은 신랑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누이트족은 눈이 많은 지역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모, 벼, 쌀, 밥 등 다양하게 표현하듯이 이누이트족은 눈에 대한 스노우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와 문화의 이제 관련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죠. 네. 자, 언어 자체가 이제 문화적인 산물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언어가 자체도 문화적인 산물이고, 동시에 또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화를 전수하고 창조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회 제도라든지 규범 이런 것도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가 이제 전승이 되고 이제 전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언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개념입니다. 언어는 생각 및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회적인 간습 체계입니다. 기호 체계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뭐 기호 체계는 당연히 이제 문자라는 것도 기호 체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트를 그려서 보인다든가, 승리의 V자를 뭐 표시를 해서 몸짓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기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언어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는 이게 이제 내용이잖아요. 사과라는 내용은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사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종교, 뭐 도도 이런 것들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사과의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고,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빌려서 사과라고 작성을 하고, 영어에서는 애플이라 하고, 여기 애플 밑에 프랑스어로 이제 빵, 이렇게 사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그런 비물질적인 내용도 이제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기호 체계, 문자라는 기호 체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의 종류는 첫 번째로 음성 언어. 음성 언어는 이제 말로써 이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자, 인간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존재한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없어도 음성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자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언어가 음성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의 종류 두 번째, 이제 문자 언어입니다. 자, 음성 언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이제 부호로, 즉 문자로 이제 나타내는 언어를 뜻합니다. 자, 문자 언어는 문화의 기록 매개체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기재로 이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문자가 없었다면은 문화가 전승되는 게 쉽지 않겠죠. 물론 이제 구전으로도 전승이 되지만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인류의 많은 이제 문화적인 그 역사적인 우리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청소년 언어 문화에 있어서도 문자 언어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보호는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활발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2강, 3강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제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는 우리가 상대방의 상대방과 말을 하면서 수반되는 제스처나 손짓 혹은 발짓, 몸짓, 눈짓 등으로 전하는 비언어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언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말하고 문자적으로 부호적으로 표현돼야만이 언어인 것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 손짓, 발짓,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승리의 V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두 손을 양쪽 펼쳐서 올린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동작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제 몸짓 언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성인데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기호 또는 부호이다. 어떤 물체나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물체나 추상적인 의, 도덕, 양식, 종교, 법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음성과 문자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다. 어렵지 않죠. 배를 입으로는 배라고 발음하고 글로 이제 배로 적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언어의 특성 기호성은 어렵지 않는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 자의성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보겠습니다. 자,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한국말로는 책이라 그러고 중국어, 영어 1호, 중국어는 슈, 영어는 북, 일본어는 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런 내용과 형식, 즉 음성 사이에는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국은 한국에 맞게, 중국은 중국에 맞게, 영어권에서는 영어권에 맞게, 일본에서 일본에 맞게 자의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도 사투리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지 않고 이제 자의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 형식이 즉 음성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은 다 똑같아야 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각 형식 그래서 이거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이런 이제 책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책, 슈, 북, 혼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구성이 되는 게 언어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의성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셨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어의 특성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세 번째, 사회성입니다. 자,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며 어떤 개인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어가 이제 사회적인 약속, 이걸 바로 불가역성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불가역성이라는 거, 불가역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오리를 보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리를 오리라고 해야 되는지, 뭐 우리라든지 아리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사이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언중들이 이제 언어를 쓰는 대중들이 이제 공인을 해야 그 사이에서 언어가 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노견이란 이제 말이 한자 말입니다. 이제 한자 말인데 그것을 우리 고유어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갓길이란 말이 예, 생겨났고 그거를 갓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제 갓길이라고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언어가 이제 사회 구성원, 즉 원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중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어, 이제 바꾸는 경우, 이제 갓길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자, 언어의 이제 사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한 것들 중에서 원중들이 공인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속하여 쓰이는 것. 자, 이제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개인의 혼자서 뭐 가족 구성원들끼리 엄마 아빠 나하고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구성원 이 언어 원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중들의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자 그런 그 특성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의 사회성. 자, 언어의 특성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처럼 언어도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말쓰기가 변하여 의문체계가 변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문법적 요소와 형태도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한국어도 시대를 거쳐오면서 현재 모습으로 변해 왔습니다. 자, 훈민정음에서 사용됐던 어휘나 문법 의미가 변화되어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린 백성이 했을 때 여기서는 어린 백성이 했을 때는 어리석은 백성이 의미였는데 자, 오늘날은 이제 뭐 어린이와 같이 나이가 젊은 어린이란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언어의 역사성을 잘 설명해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네 번째 역사성이었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다섯 번째 창조성입니다. 한정된 의문으로 수많은 형태소와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과 글을 생성할 수 있다. 자, 이제 단어하고 조금 다른 의미죠. 단어를 더 쪼개면 형태소가 되는 거죠. 여기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창조성, 그래서 창조하고 또 성이라는 뭐 형태소를 만들 수 있고 음절을 또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음절로 창, 조, 성 이와 같이 형태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사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훈민정음을 보면 지금의 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단어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든 세대가 어린 세대의 어휘나 표현을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이 언어의 특성, 창조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통신 언어가 발달함으로써 더 수없이 많은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 A를 통해서 이제 창조성에 이제 좋은 본보기가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특성, 창조성 이런 내용들, 이제 언어의 특성을 결부해서 청소년 이제 언어 문화에 대해서 이제 2강, 3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성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사회성, 역사적 이런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강, 3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 끝으로 분절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분절성, 언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 자, 이게 이제 내용 자체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무지개 색깔을 이제 무지개라는 그런 이제 실체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개의 색깔로 끊어서 표현을 해버리죠. 이제 그걸 이제 분절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포토샵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색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지개가 많은 수만 가지의 어떤 빛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7색깔로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멍멍,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멍멍멍멍멍멍멍 계속 그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아지 짖는 소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멍멍 이라고 이제 분절해가지고 언어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거죠. 좀 이해되셨죠? 언어의 분절성은 언어의 이제 기호성과 관련이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기호성은 이제 언어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기호로 나타나는 걸 이제 기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분절성은 기호성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또 정리해 드리면은 언어는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멍멍멍멍멍멍멍멍 이런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분절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사용하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어져 있다거나 뭐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모두 다 언어가 이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분절성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언어와 사고의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7색깔로 언어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7색깔, 무지개는 7색깔이구나, 그렇게 사고를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이제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언어와 사고의 관계까지도 분절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지개의 일을 생각하시고 강아지 짖는 소리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제 그 우리가 보이는 세계, 또 들리는 그 음성의 세계, 이런 세계는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을
분절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 자, 첫 번째 정보적 기능입니다. 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죠. 어떤 사실, 뭐 지식, 객관적인 이제 사실이나 지식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설명해주는 의사소통은 곧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거다. 자, 언어의 정보적 기능은 인간관계 내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행위이자 수단이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언어의 가장 큰 이제 기능이고, 뭐, 백석대학교는 천안시 안서동에 있다. 이게 정보적, 이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명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혹은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하는 기능이죠.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거나 요청을 해서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이제 명령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명령이 이제 명령은 그야말로 명령은 뭐 청소 좀 해, 공부 좀 해 이런 건 명령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같이 하자, 청소 같이 하자, 엄마하고 같이 청소하자 이런 식으로 청유형으로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령적인 기능도 뭐 정보적인 기능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기능의 명령적 언어의 기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 친기적인 기능이 있죠. 타인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이 바로 친기적인 기능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소통하고 하거나 혹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우리 이제 대화를 통해서 달성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강의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친교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건 이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 친교를 위해서 이제 인사하는 거 좋은 아침입니다. 뭐 굿모닝 이런 친교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정서적인 기능.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단지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나 몸짓 언어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게 이제 정서적인 감정이자, 상대방에 대해서, 너 멋있다. 이런 것들도 내가 그 상대방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정을 상대방에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맛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감정을 이제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꽃을 보니 기분이 좋다. 스스로의 이제 감정을 스스로에게 표현한 거고, 상대방을 보고, 너를 만나니 기분이 좋다. 자, 이런 걸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언어의 기능 다섯 번째 예술적 기능, 이제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언어가 문학 작품 창작에 사용될 때 발휘되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제 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죠. 물론 뭐 다른 에세이라든지 뭐 수필 등에서도 이제 미적 기능, 즉 예술적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너를 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상 언어보다는 아름답게 이제 다듬어진 게
이제 그런 언어가 이제 예술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런 이제 작품을 통해서 감정이나 정서를 좋은 정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적 표현의 언어가 사용될 때 이 이제 예술적 기능, 미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발휘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이 언어가 다양한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개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언어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또한 공유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언어의 문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언어의 이제 문화 자체를 형성하고 또 그거를 발전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회, 문화도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고운 말을 쓰면 고운 말을 쓰면은 이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고운 말을 쓰게 되는 이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마다 언어, 이제 방언, 사투리가 있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언어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는 부추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정구지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소리라 그러고.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 아니라 사회적인 나이, 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출신 성분이라든지 계층, 직업,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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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 뭐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도 언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농경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누이트족은 눈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간섭 체계이다. 음성언어, 문자언어, 몸짓 언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사과, 애플, 그다음에 밤 이런 식으로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형식이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과라는 형식과 이 내용이 결합된 게 언어라는 겁니다. 자, 언어의 종류 이제 음성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문자가 나오기 전에부터 문자 언어가 나오기 전에부터 음성 언어는 인간과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음성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담긴 내용, 의미를 부호, 즉 문자로 나타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그 음성 언어 다음으로 이제 문자 언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죠. 자, 그 다음에 몸짓 언어입니다. 이제 비언어적인 건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뭐 몸짓, 뭐 눈짓, 뭐 손짓, 발짓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성 언어라고, 아니 몸짓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기호성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이제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 배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이제 배라고 적는 것 이런 성질을 이제 기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호성과 더불어서 이제 자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언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뭐 형식입니다. 아니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이 있고 그거는 이제 형식으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슈, 영어에서는 북, 일본에서 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언어는 형식 이제 자의적으로 언어는 이제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각 형식 음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 이제 자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 세 번째, 이제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며 어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제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올이라고 했으면 다들 올이라 그래야 되는지 누구는 일이라고 누구는 알이라고 누구는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언어의 이제 사회성이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도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 과정을 에,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역성이라고 그렇죠. 이제 사회성이 불가역성이라면 역사성은 이제 가역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변한다는 거죠. 가역적이라는 것은. 자, 중세의 이제 국어 면모를 보면 이제 훈민정음에서 사용됐던 어휘나 문법, 의미가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언어의 이제 역사성이라고. 뭐 쓰이지 않는 것도 역사성이고 이제 변한 것도 역사성이죠. 그래서 어린 백성이 할 때 여기는 어리석다는 의미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어린이, 뭐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언어가 사라지는 것도 역사성이고 변하는 것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수준의 수많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언어 능력을 참 설명해주는 창조성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언어의 특성, 분절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언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무지개를 봤을 때 경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곱 색깔을 무지개로 끊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자, 언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언어의 세계도 있고, 이제 보이는 언어의 세계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 많은 이제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절해서, 무지개 색깔의 일곱 색깔,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는 게 분절성입니다. 자, 언어의 이제 분절성은 언어의 기호성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다는 것. 언어라는 것은 기호로 표현은 되고 그 표현된 기호는 이제 분절성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어의 기능 첫 번째 정보적인 기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죠. 두 번째 명령적인 기능입니다. 명령하거나 요청해서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입니다. 자, 명령형이 있고 청유형이 있습니다. 방을 청소를 좀 해라 하는 거죠.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청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뭐 해라 그러면은 명령형이지만 같이 하자 청유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친교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인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친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도 다 이제 친교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생각, 태도나 가치관 등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아우 너무 멋있어 보인다, 예뻐 보이네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우리 소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마지막으로 예술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언어가 문학 작품의 창작에 사용될 때 발휘되는 기능이고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적 표현 언어가 사용될 때 이 기능이 두드러지게 발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언어가 가진 다양한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개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언어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발전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맨 앞서서 말씀드렸던 언어와 사고, 또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교환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A4 용지 반장인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언어 문화 첫 번째 강의했는데요.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로 언어의 개념 및 종류, 세 번째 언어의 특징, 네 번째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